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갤럭시 S10 라이트 핸즈온을 해보기 위해서 CES2020을 찾았어요. 아니 근데 전 세계 사람들 다 여기 모였나봐요. 사람이 너무 많고 각종 디지털 장비 때문에 전파 간섭이 일어나서 마이크 녹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굴하지 않고 더빙으로 들려드려요. 조금 어색하겠지만 영상 그래도 끝까지 잘 봐주세요. 렛츠고! S10 라이트 모델 일단 전면부를 보면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죠. 카메라가 우측 상단부에 있었다가 라이트 모델은 가운데 쪽으로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이게 4.5파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오늘 현장에 같이 나온 S10 노트 라이트 전면 카메라 홀보다는 약간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온 건 이 디스플레이가 평평하단 거예요. S10 플래그십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6.7인치의 FHD 디스플레이고요. 액정은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S10에는 다이내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다이내믹 디스플레이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더 좋다고 해요. S10 라이트는 블루라이트 감소 기능을 켜면 화면이 이렇게 노랗게 되죠. S10의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는 자체적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어서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블루라이트가 자동 차단된다고 해요. S10에 들어간 다이내믹 디스플레이가 이 라이트 제품보다는 좀 더 눈 건강에 좋긴 하단 거죠.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S10의 핵심은 후면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갤럭시 10 라이트 모델에 무려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폰이나 구글 픽셀폰에 나와 있는 모양과 비슷하죠. 가장 아래부터 초광각, 중간은 광각, 그 위는 매크로 카메라로 구성이 돼요. 가운데 광각 카메라 옆에는 슈퍼 스테디 OIS라고 나와 있죠. 손 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갤럭시에선 최초로 이번 갤럭시 S10 라이트 모델에만 적용했어요. 제가 사실 현장의 관계자분께 이 인덕션 모양 앞으로도 갤럭시도 이렇게 나오냐 이런 걸 여쭤봤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iOS 기능과 더불어서 틸트 기능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동영상 촬영을 여러 각도에서 해도 손 떨림 방지가 이루어지는 기능입니다. 그 모듈이요, 사각형으로 길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한 용도로 인덕션이 들어간 게 있고요. 또 아무래도 갤럭시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인덕션 모양을 일부 따온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2020년에 나올 갤럭시 스마트폰들 다 이런 인덕션 모양을 나타낼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보면 말씀드렸던 슈퍼스테디 iOS가 적용이 됐죠. 갤럭시 라인업에선 최초로 적용된 건데요. 원래는 좌우나 위아래로 흔들 때도 이렇게 손떨림 방지가 적용이 되는데 틸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젠 뭐 대각선 이런 방향까지 촬영을 해도 손떨림 방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동영상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능이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특히 S10에는 이 기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S10 라이트의 카메라 성능이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 촬영할 때 왜 우리 SNS 사진 올릴 때 보면 접사 기능 되게 많이 활용하잖아요. 핸드폰은 사실 접사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죠. S10 라이트 같은 경우는 매크로 기능이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접사 기능이 따로 숨어 있었습니다. 무얼 쪽으로 들어가서 매크로를 이렇게 누르면 접사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누르면 가까이에서 카메라를 대도 슈퍼스테디라는 이 작은 글자가 정확하게 카메라에 잡힙니다. 매크로 기능에서 촬영할 때만 가능하고요. 그게 아닐 때는 가까이서 아무리 카메라를 대도 슈퍼스테디라는 글자가 무너져서 나오죠. 이렇게 확연히 비교가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S10 라이트 윗면 가운데에는 절연띠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죠. 아랫면으로 가면 큰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이어폰 잭 단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원래 애플사에서도 하단부에 이어폰 단자가 있었다가 이제는 C타입 케이블로 다 변경이 됐잖아요. 관계자분께 삼성도 이 애플과 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건지를 여쭤봤습니다. 확답은 할 수 없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앞으로 나올 신제품, 그러니까 S11에도 C타입으로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색상은 프리즘 화이트, 블랙, 블루 이렇게 세 종으로 구성됐습니다. S10이랑 색상 구성은 동일한데요. 실물 느낌은 좀 달랐어요. S10 라이트는 후면이 플라스틱 소재여서 약간 표면이 매끄럽진 않은 부분이 밝은 빛 아래선 보이거든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고급스러운 화이트의 느낌은 좀 덜하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는 186g인데요. 6.7인치 모델이다 보니까 6.5인치인 S10보다는 살짝 무겁죠. UI는 기본적으로 원 2.0 UI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10이 적용되고요. CPU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갑니다. 가장 최신 CPU죠. 눈에 띄는 건 배터리 성능인데요. 4500mAh가 적용돼서 완충했을 때 49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동영상 촬영 많이 하시고 카메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스마트폰으로 보여요. 카메라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가 필수니까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후면부가 플라스틱이니까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요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수 방진 기능도 적용되지 않아요. S10이 아무래도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S10이 가진 모든 기능을 S10 라이트가 전부 가져가진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격, 아직 미정인데요. 유럽 판매 시작가가 649유로로 확정됐다고 해요. 하나로 보면 84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국에 출시됐을 때 가격이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진짜 S10 플래그십 오리지널을 사는 것보다는 다소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반갑게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갤럭시 S10 라이트 가까이서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이어서 S10 노트 라이트도 만져보고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